트럼프가 갑자기 쿠바가 다음이야라고 공개 선언했어. 갑자기 방산주 왜 오르는지, LNG는 왜 흔들리는지, 중국 관련 종목 왜 조심해야 하는지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줄게. 이거 모르면 네 계좌 지하 10층까지 간다. 트럼프가 이란이랑 전쟁이 한창인 와중에 마이애미 포럼 무대에 올라가서 갑자기 쿠바가 다음이야라고 공개 선언했어. 그러고 나서 바로 못 들은 걸로 해줘 라고 했거든. 근데 투자자인 우리가 봐야 할 본질은 그게 아니야. 뉴스에서는 그냥 트럼프 또 망은 말실수 논란이라고만 떠들고 있는데 이건 말실수가 아니거든. 철저히 설계된 협상 무기야. 베네수엘라, 이란, 쿠바. 트럼프가 공개적으로 지목한 순서 기억해? 베네수엘라 지목하고 나서 마두로 생포됐어. 이란 지목하고 나서 전쟁이 터졌어. 그 다음이 쿠바야. 이걸 모르고 지금 시장을 보면 방산주 왜 오르는지, LNG 왜 흔들리는지, 중국 관련 종목 왜 조심해야 하는지 절대 이해 못해. 오늘은 트럼프의 쿠바 발언이 진짜 무슨 의미인지, 지정학 구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우리 계좌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까지 전부 가지고 왔으니까 딱 집중해봐. 트럼프의 방식, 치킨집 사장님으로 이해해봐. 님들이 치킨집 프랜차이즈 본사 사장이라고 상상해. 전국에 가맹점이 여러 개 있는데 그중에 말 안 듣는 가맹점주가 있어. 이 사람이 본사 레시피 안 따르고 경쟁 본사 레시피도 몰래 팔고 있거든. 이럴 때 어떻게 해? 갑자기 계약 해지 통보 때리는 게 아니야. 먼저 옆 가맹점 계약 해지하는 거 공개적으로 보여줘. 봤지? 나 진심이야. 이게 시범 효과야. 트럼프의 공식이 딱 이래. 공개 압박, 물밑 협상, 부분 양보, 트럼프 승리 선언. 베네수엘라 끝났고 이란 진행 중이고 쿠바는 지금 그 공개 압박 단계야. 그럼 쿠바가 왜 중요한 거야? 쿠바는 단순한 작은 섬나라가 아니야. 이란이 중남미에서 정보망이랑 인력을 운영하는 허브 역할을 하는 곳이야. 쉽게 말해서 치킨집 비유로 가면 쿠바는 이란이 중남미에 차려둔 물류 창고야. 이 창고를 닫아버리면 이란의 중남미 네트워크 전체가 흔들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 진짜 중요한 건 쿠바 자체보다 트럼프가 쿠바를 어떻게 조이고 있느냐야. 트럼프가 이미 쿠바를 향한 경제 봉쇄를 설계해뒀거든. 이란 원유 제재를 30일 완화하면서 단서 조항 하나를 슬쩍 끼워 넣었어. 쿠바의 판매는 금지. 멕시코가 쿠바에 석유를 공급하는 루트가 있었는데 트럼프가 행정명령으로 쿠바에 석유 파는 나라한테 관세 때리겠다고 했어. 결과 멕시코의 쿠바 공급이 85%뚝 떨어졌어. 지금 쿠바 원유 비축량이 15일에서 20일치밖에 없어. 하루 20시간 정전이 일상인 나라에서 그나마 남은 기름도 바닥을 보고 있는 거야. 인구 1100만 명 중 90%가 극빈층이고 10명 중 7명이 결식을 경험한 나라가 지금 그 마지막 버팀목마저 흔들리고 있어. 자, 여기까지 들으면 님들 머릿속에 질문이 막 쏟아질 거야. 내가 미리 다 정리해왔어. 하나씩 빠르게 쳐낼게 해. 첫 번째, 쿠바가 버티면 어떻게 돼? 반은 맞고 반은 틀려. 버티는 게 완전 불가능한 건 아니야. 중국이 지원을 늘리면 시간은 벌 수 있어. 근데 역사를 봐봐. 소련이 쿠바 지원하다가 무너졌고 베네수엘라가 지원하다가 마두로가 생포됐어. 중국이 그 위험을 온전히 감수할 의지가 있냐? 그게 핵심이야. 두 번째, 트럼프가 쿠바를 진짜 군사적으로 침공할 수도 있어? 가능성 최저야. 트럼프의 목표는 쿠바 공산 정권 자체를 날리는 게 아니라 수장 교체 더하기 친미 전환이야. 군사 개입은 비용이 너무 크고 트럼프는 협상으로 이기는 게 훨씬 이득이라는 걸 알아. 세 번째, 그럼 루비오는 왜 자꾸 나오는 거야? 마르코 루비오, 지금 트럼프 행정부 국무장관이잖아. 쿠바 이민가정 출신이야. 트럼프가 루비오를 협상 전면에 세우는 건 쿠바 정부한테 명분을 주는 거야. 봐봐, 우리 협상 파트너는 너희 동족 출신이야. 체면 구기지 않고 대화할 수 있어. 이게 트럼프의 계산이야. 근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어. 이 쿠바 이슈가 단순한 쿠바 하나의 문제가 아니야. 대만 긴장과 연결되는 순간 반도체랑 방산 시장이 동시에 흔들려. 역사적으로 보면 1973년 5.1 쇼크 때 중동 전쟁이 터지면서 에너지 가격이 폭등했어. 당시 에너지주는 폭등했고 나머지 산업은 박살났지. 지금 구조가 비슷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 카리브해에서 쿠바, 태평양에서 대만. 이 세 곳에서 동시에 긴장이 올라오면 에너지랑 방사는 수혜, 중국 매출 비중 높은 기업은 타격이야. 자,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질문으로 가보자. 앞으로 어떻게 될 거야? 무조건 오른다 내린다 단정 짓는 건 도박이야. 우리는 확률로 접근해. 시나리오 A, 가능성 50%, 디아스카넬이 퇴진하고 협상 타결이 되는 그림이야.
쿠바 수장이 교체되고 봉쇄가 해제돼 이란과의 협상도 마무리 국면으로 가면서 지정학 리스크가 일단 꺼지고 증시는 반등 재료가 생겨. 시나리오 B, 가능성 35%. 중국이 쿠바 추가 지원을 확대하면서 버티기를 선택하는 그림이야. 협상 신호는 보내지만 완전 굴복은 안 해. 에너지랑 방산 변동성이 계속 이어져. 시나리오 C, 가능성 15%. 쿠바, 이란, 대만 세 곳이 동시에 불붙으면 글로벌 공급망 쇼크야. 중국 매출 비중 높은 기업이 연쇄 타격을 받는 최악의 시나리오야. 가능성은 낮지만 터지면 계좌가 박살나는 시나리오니까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다. 지금 가장 유력한 건 A랑 B 사이야. 쿠바가 협상 신호를 보내면서 완전 불복은 피하는 전략. 트럼프도 굳이 군사 개입보다 협상 승리를 원하거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 지금 어느 시나리오로 가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 이 네 가지만 봐. 첫째, 디아스-카넬 퇴진 발표 여부. 이게 나오면 협상 타결 신호야. 둘째, 중국의 쿠바 추가 지원 규모. 이게 커지면 버티기 장기화 신호. 셋째, 이란종 종결 시점. 이란이 끝나는 순간 트럼프의 화력이 쿠바로 집중돼. 넷째, 대만 해협 긴장 지수. 이게 올라오면 반도체랑 방산 변동성이 먼저 움직여. 정리할게. 결국 이번 트럼프의 쿠바 발언은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야. 진짜 본질은 글로벌 에너지 패권 재편과 지정학 협상 설계의 일부야. 그럼 우리 계좌는 어떻게 해야 해? 투자자 유형별로 딱 정리해줄게. 이미 방산이나 LNG 관련 종목을 들고 있는 사람, 패닉셀 하지 마. 지정학 리스크는 단기 도이지야. 방금 말한 핵심 변수 4가지 체크하면서 홀딩해. 신규 진입을 고려하는 사람, 지금 당장 몰빵하지 마. 급하게 먹으려다가 체하는 거야. A 시나리오 신호, 그러니까 쿠바 협상 타결 움직임이 보일 때까지 분할 매수로 접근해. 장기 투자자, 사실 님들이 제일 편한 위치야. 조정 올 때마다 방산이랑 에너지 비중 천천히 늘려가. 단기 순환매에 흔들리지 말고 큰 그림 봐. 섹터별로 보면 방산주랑 에너지, LNG는 수혜 구간이야. 반도체는 변동성 주의하면서 봐야 하고 중국 매출 비중 높은 기업은 지금 리스크 구간이야. 이 구분만 머릿속에 넣어둬도 흔들리지 않아. 결국 투자는 수익률 게임이 아니라 생존 게임이야. 남들이 공포에 떨 때 구조를 아는 사람이 기회를 잡는다는 거 꼭 기억해줘. 오늘 이야기 진짜 도움됐다 싶으면 좋아요 한 번씩 시원하게 꼭 눌러주고 궁금한 종목이나 궁금한 경제 뉴스 있으면 댓글로 알려줘. 이렇게 구독자들에게 도움되는 진짜 정보 하나도 빠짐없이 매일 전부 다 알려줄 거니까 구독이랑 알림 설정 꼭 해둬. 우리 함께 경제적 자유까지 가보자고!